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술적 분석의 의미, 이동평균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이 뭐냐부터 알고 가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연속된 일정 기간, 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뭐 20일이면 20일, 뭐 이런 연속된 기간이 있죠. 일정 기간 동안에 종가를 평균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균한 가격을 선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동평균선 평균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게 5일선, 대표적으로 5일선 많이 보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뭐 이렇게 241선, 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인데, 한 5일 동안의 평균값이죠. 만약에 5일선을 기준으로 하면 5일 동안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난 시점부터 5일선이 나와요. 5일선이 나오고, 그래서 5일째 동안에 더하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를 더하는 겁니다. 주가의 끝나는 가격, 종가를 기준으로 5일 동안의 요 흐름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5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값이 나와요. 이게 바로 5일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서 6일차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왔었던 1일차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거를 제외하고 2일차부터 6일차의 종가를 쭉 더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5를 하면 요 998이 5일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일차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처음에 들어왔던 2일차를 빼고 3일부터 3일, 4일, 5일, 6일, 7일에 주가의 종가를 쭉 더합니다. 그걸 또 나누기 5로 하면 1032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의 평균값이 매일매일 바뀌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5일 이동평균선도 올라가는 것이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요, 5일 이동평균선도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나머지 선도 있겠죠. 뭐 20일 이동평균선 마찬가지예요. 20일 동안에 종가를 쭉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기 20을 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2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죠. 그리고 60일선은 60일 동안에 종가를 쭉 더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60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의 종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동평균선이 널리 활용이 됩니다. 뭐 241선도 있고요. 쓰는 사람마다 틀려요. 뭐 3일선을 넣는 분들도 계시고 5일선, 뭐 11선, 뭐 40일선 넣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일 이동평균선 또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가 각각 다른데,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는요 5일선과 10일선을 봅니다. 또는 3일선을 보는 분들도 계세요. 초단기 매매는 뭐 3일선을 보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단기 매매는 5일선과 10일선을 기준으로 보고요. 스윙이라 그러죠. 뭔가 흐름을 타고 가거나 또는 중기적인 마인드에서 할 때는 21선과 60일선을 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는 121선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의미가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5일선과 11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급등주 아니면 테마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단기 급등주나 테마주, 소형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무슨 영향을 받냐면 재료, 어떠한 이슈, 사회적인 이슈나 뭐 테마 이런 것들을 받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팍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이제 5일선이나 11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이죠. 21선은 보통 우리가 수급선이라 그럽니다. 어떤 대형주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서 끌어올리는 종목은 21선을 안 깨지고 갑니다. 21선을 잘 지켜주고 가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수급을 보면 꼭 누가 하나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그래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한은 21선이 안 깨지고 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21선을 수급선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선은 바로 우리가 이제 실적선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61선이면 한 달에 우리가 매매 일수가 한 20일 정도 돼요. 주말 뛰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뛰고 하면은 30일이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한 20일 정도 매매를 하거든요. 60일이면은 총 20일이면 몇 달이에요? 한 석 달이죠. 3달입니다. 3개월마다 우리가 뭘 발표하죠? 분기 보고서를 발표해요.
분기보고서, 실적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거나 또는 실적으로 앞으로 뭐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담보가 된 회사들은 이 60일선을 잘 안 깨지고 갑니다. 이 60일선이라고 한다면 이걸 안 깨지고 가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 60일선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20일선인데 이거는 이제 경기선이라고 그래요. 경기 사이클을 많이 따라갑니다. 6개월마다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반기 보고서를 내죠. 1월부터 6월까지 해보면 이제 반기 보고서를 내죠. 그래서 이 경기선, 이 121선은 이 경기 사이클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건 장기 매매를 할 때, 장기 투자를 할 때 이쪽 업황이 경기가 괜찮다 안 괜찮다를 판단하는 이런 이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장기 매매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스페코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스페코라고 하는 종목인데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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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갔죠. 이때 무슨 이슈가 터지냐면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이 있었죠. 단기 재료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을 해버린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재료가 사건 사고가 터졌고 그걸로 인해서 수급이 빡 들어가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5일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들고 있다 이 종목을, 그럼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를 하면 돼요. 반대로 5일선이 깨지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는 기본적으로 5일선을 많이 보죠. 최근에 또 이제 상한가 실적 발표가 또 좋게 잘 나와가지고 급등이 나와요. 상한가를 막 가는데 5일선, 요 까만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이걸 안 깨지고 가면 계속 보유하면 돼요. 대신에 이게 깨지면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의 기본은 5일선을 많이 참고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빨간색이죠? 요게 이제 뭐냐면 21선이에요. 제가 21선을 빨갛게 좀 굵게 해놨는데 이 종목은 LG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회사죠. LG전자. 이 종목이 잘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 빨간색 선인 21선은 잘 지켜주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수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 이 외국인들이 한 7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7월 달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7월 달부터 쭉 들어오는데 얘네들이 계속 들어와요.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죠. 7월달 뭐 초반부터 시장에서 계속 들어오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수급,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21선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21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수급이 끊어지지 않는 한. 7월이 이때부터거든요. 이때가 이제 7월인데 7월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또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이탈만 없으면 이 21선을 계속해서 지켜서 간다. 그래서 뭐예요? 스윙 관점으로 21선을 많이 보시면 돼요. 스윙 관점으로 21선을 보고, 즉 수급의 이탈이 없으면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겠죠. 들고 가면 되면서 21선이 안 깨지면 계속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61선이에요. 수급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21선 수급선은 어떤 시장이 갑자기 악재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수급선은 시장에 악재가 나오거나 흔들림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수급의 이탈이 나오니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팔 거 아니에요. 또는 기관이 팔면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때요? 21선을 깰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다.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그 종목은 61선에서 반등을 모색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순간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탈해도 이 실적선이라고 볼 수 있는 61선은 쉽게 못 깨는 거죠. 수급이 이탈한 건지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61선을 지켜서 가는 종목은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적이 정말 좋아서 가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돼서 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실적이 정말 좋아지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61선이 계속 이탈이 된다. 한번 이탈이 됐죠. 근데 다시 회복을 했는데 또 이탈이 된다. 이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과했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실적만큼 주가가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그래서 더 이상 주가가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소실이 되면서, 소멸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탄력을 잃어가는 경우. 그래서 60일선이 이렇게 지켜지는데 자주 이탈이 된다면 이게 계속 한번 깼다가 또 깨잖아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만큼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미래 실적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선이에요. 분홍색 선이죠. 분홍색 선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경기선은 뭐냐면 이 사이클을 보는 겁니다. 사이클. 이 경기의 사이클. 이 업황의 사이클. 뭐예요? 이거 뭐 자동차거든요. 기아차. 기아차가 과거에 잘 갈 때 흐름들이었는데 결국에 뭐 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8만원대까지 올라갔죠. 중간에 수급선 뭐 21선도 깼다가 뭐 60일선도 건드렸다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이클 자체. 업황 사이클 자체가 워낙에 괜찮다면 이 경기 사이클 경기 사이클과 함께 가는 이 121선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반대로 121선을 강하게 이탈하고 회복됐다가 또 이탈하고 또 이탈한다면 그동안에 좋았던 경기가 이제는 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락으로든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든 숨고르기하고 다시 경기 좋아지면 또 가는 거고 반대로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다가 정말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1선이 깨지게 되거나 깨고 나서 회복을 잘 못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깨게 되면 경기가 그동안에 좋았던 흐름들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약간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는 장기 관점에서 뭔가 매매를 하실 때에는 이 121선 경기 사이클을 보고 가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데 뭐 121선 보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스윙 매매하는데 경기 사이클 이거 볼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 실적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의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는 선과 각각의 가지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천차만별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그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